내가 바른 것도 모르고 뛴다고 되나? 안 되는 겁니다. 뛰면 낭떠러지 떨어져요. 안 하고 가도 됩니다. 네가 어려워져서 다시 내려와서 그 공부를 시킨다라는 거죠. 하느님을 따르는 법칙을 알고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게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지, 나는 하느님 믿습니다, 믿는다 한다고 하느님을 믿어지는가? 내가 시키는 대로 노력만 해라. 네 어려움이 지금부터 풀리는 게 어떻게 풀리는지 스스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30%만 넘어가주면 이제 너는 노력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불 준다. 잘난 체 한다고 하는 일이 빛나지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야지 하는 일이 빛나지. 내가 목적이 있어서 인간으로 왔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열심히 뛰면 어떻게 되냐? 몸 다쳐요. 우리는 기대감은 더 크고 옛날 걸 그대로 하고 시대는 변했고, 근데 좀 큰 맹이 돼가지고 100% 오프라인으로 뛰면 너는 아파서 자빠져요. 어떤 때는 취급한다고 썩내고, 어떤 때는 정계 안 봐준다고 썩내고. 50대 들어가서 이제 진짜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욕망에 불 피울 수 있는, 꽃 피울 수 있는 요는 성공적인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내가 잘못해갖고 실패해가지고 힘을 잃어버린, 요는 희망이 나바롱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한 분류는 뭐냐 하면, 이래도 준비 안 되고 저래도 준비 안 되니까 눌러 앉자형. 그냥 뭐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어디 안 쫓겨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내삼이 없는 기준. 세 등분으로 지금 성장을 하는 거죠. 두 가지는 잘못된 거야. 안주하는 것도 실패형이고, 실패한 거 두 가지는 실패형이다 있는 거죠. 50대가 되면은 내가 40대까지 노력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르게 사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잘 배워놨다면 누구든지 성공 시대를 일으키는, 여기 이제 50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50대는 인생을 성공 시대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이제 실패를 했다면 패자부활전은 어떻게 됩니까?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패자부활전은 어떻게 되냐? 다시 공부거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실패를 했다면 네 주장하는 거를 없애라. 그리고 내 앞에 오는 거를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받아들여라. 여기 이제 부활전을 하는 겁니다. 3년간을 말없이 내한테 오는 거를 묵묵히 열심히 한다. 입은 닫는다. 이렇게 하면 패자부활전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내 길이 나온단 말이죠. 할 일이 나와. 그러고 내하고 인연될 사람이 또 와. 이게 전부 다 다시 이렇게 올라섭니다. 만약에 패자가 된 사람들이 올라서면 어떻게 되나? 1차적으로 올라서는 방법은 성공한 사람들하고 도킹할 수 있다. 도킹을 하면은 성공한 사람은 위에 있고 그 밑에 우리는 같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몰랐던 걸 더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해가며 가야 된다는. 패자부활전이 올라와 놓고 나는 이제 올라왔으니까 성공한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탁 밑으로 내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갑과 을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갑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거기에서 더 배우려고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 갑한테는 을은 갑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고, 갑은 항상 을을 위해서 30%는 노력을 해줘야지 내가 앞으로 더 성장할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을은 항상 겸손하게 갑한테 뭔가를 조금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고, 갑은 을을 위해서 30%는 베풀어야 되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에 실패한 사람들이 50대 가면서 이런 걸 잘 맞추어 가야 된다. 남자들이 왜 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접하다가 자리를 딱 떠나니까 내를 접하는 사람이 없어지느냐?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한테 내가 할 일을 했다면 정확하게 내하고는 사람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든 나오든 인간관계는 절대 안 끊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할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이 기운들이 싹 트느냐? 저 사람이 빨리 꺼졌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을 때 꺼진 거예요. 직장에 우리 상사로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간 거지. 내 자리를 딱 그만두는 날은 안 따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내 자리에 있으면서 내 아래 사람들한테 의무를 행할 걸 행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가 부서의 자리도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을 딱 끊고 안 찾는다. 이러면 부서에 있을 때 내가 행할 걸 행하지 안 하고 갔다. 행할 거가 무엇이냐? 이건 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내한테 온 영향력이 있다면 30%는 아래 사람들한테 행을 해야 된 의무가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든 가정이든 어디에든 이 지상에 사는 우리는 3대 7의 법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걸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항상 외로워질 것이다. 너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30%만 베풀었다면, 이건 베푸는 게 아니고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행했다면 이 사회는 당신을 항상 따르면서 살게 돼가 있다. 근데 행한 게 없다면 너를 안 따르는 게 이 세상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직장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를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었다, 이 말이죠. 항상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일단 올라가고 나면 그 아래 사람들에 의해서 30%는 의무적으로 행하고 그러고 위로 가야 되고, 또 위에 갔다면 그 아래 사람들한테 30%를 행하고 또 윗자리를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회가 개입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는 질서가 생기고 사람이 사람을 따르고 이 윗사람이 그 위에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이 그 위에 사람을 따라서 이 사회는 절대 어려워지지 않는다. 이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출 때 이 기본 지식을 갖추어 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이 나라는 총체적으로 지금 비틀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 외로워지고 있다, 이 말. 의무만 행하고 갔더라도 너희들 한 사람도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이런 일은 안 생기,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안 생기게 돼가 있었다, 이 말이죠. 내가 어려워지지 않는다. 3대 7의 법칙. 윗사람은 아래 사람을 위해서 30%는 행하는 걸 잊지 마라. 안 하고 가도 됩니다. 네가 어려워져서 다시 내려와서 그 공부를 시킨다라는 거죠. 또 이겨서 모르고 또 안 하고 가도 됩니다. 또 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올라가 또 잡아내립니다. 그게 자연이 하는 일이고 그게 하느님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느님을 따르면 도와준다 했던 거, 하느님을 따르는 법칙을 알고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게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다 한다고 하나님을 믿어지는가? 근본적인 공부를 안 했다, 이 말이지. 우리는 할 일을 안 했으면 절대로 존경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아래 사람한테 존중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아래 사람들이 너희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의무를 행하지 않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사회가 온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불평하지 마라. 내가 힘들 때는 내 잘못이 있는 걸 찾아야 하느니, 그러라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가고 어려우니까 어려워졌을 때 가서 의논을 하는데 맹 하느님한테 믿으라 그러고 빌어라 그러고 이게 교리만 애우면 된다 그러고 절만 하면 된다 그러고 이러고 자꾸 끌고 가니까 이 사이가 온통 지금 잘못됐을 때 하나도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놈 없고 가르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내가 총체적으로 국민을 가르칠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노력만 해라. 네 어려움이 지금부터 풀리는 게 어떻게 풀리는지 스스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바르게 사는데 어려워진다,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노력하는데도 안 풀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법문을 듣고 바르게 노력하는 게 어느 만큼 하는 거냐 하면, 바른 게 100이라고 할 때 내가 노력하는 거는 30% 넘어가줘야 됩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30%를 넘어갈 때까지는 지켜보는 것이다. 30%만 넘어가주면 이제 너는 노력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부를 준다. 그래서 성부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 뭔가를 풀어주기 때문에 몸이 아픈 자는 몸을 풀어줄 것이요, 경제가 어려운 자는 경제를 조금씩 풀어줄 것이라, 사람이 괴로운 사람은 사람이 조금씩 네 옆에 나열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주니까 인자 활동하는데 조금 낫지 않느냐. 이러면 이때부터 내가 성장을 하는 게 70% 크는 데까지 팽창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빨리 클 수가 있는 거죠. 어려움은 항상 풀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아래 사람을 위해서 항상 30%를 행하고 가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절대적인 법입니다. 이거 인간들한테는, 지금 홍익 인간들한테는 절대적인 법이니까 이 법을 잘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연구해가면서 노력을 하자.
이해됩니까? 인간관계 행성시켜 나가려고 들지 말고 정법 강의 들으십시오. 여기 답입니다. 이 정법 강의는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바른 것도 모르고 뛴다고 되나? 안 되는 겁니다. 뛰면 낭떠러지 떨어져요. 바르게 아는 이 사회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정법 강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인문학 공부에 사람이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바르게 가지. 바른 걸 알아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다른 교육들은 전부 다 여벌로 받는 거고, 이 사회 사람하고 살아야 될 우리는 사람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지.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법칙, 이런 걸 알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돼 갖고 나이가 들어서 어려워졌다. 어려워졌으면 사람을 다시 사귀려고 들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걸 찾아야 됩니다. 요걸 내가 내 자리에서 바른 걸 찾아서 바른 일을 하면 사람은 일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한테 갑과 을의 질량으로서 스스로 대하면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을 대하는 것은 갑과 을의 질량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하면 누구든지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갑을 관계를 잘 분석을 해라. 앞으로 계속 그 공부를 계속 이해되게 시켜주겠지만, 갑을 관계를 잘 알고 그 형성만 같이 이렇게 나눈다면, 바르게 나누면 누구든지 외로움이 벗어나고 내한테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이 힘이 돼서 내가 하는 일이 빛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난 체 한다고 하는 일이 빛나지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야지 하는 일이 빛나지. 내가 빛나면 내한테는 에너지가 커져서 자연의 기운도 더 크게 쓸 수 있도록 내한테 힘이 들어옵니다. 네가 힘이 약하면 자연의 기운을 못 써요. 내가 힘이 강해지면 자연의 힘도 그만큼 쓸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연의 힘을 무조건 준다라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질량이 있어야 잘 쓰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한테는 자연의 힘이 다 쓸 수 있도록 무한하게 연료가 있어요. 쓰는 거는 너의 질량만큼밖에 쓰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내 영혼의 질량을 확장시키고, 확장시킨 만큼 자연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자연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영혼의 질량이 확장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 확장된 만큼 자연의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정법 공부를 해야 되는 원리,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강의를 듣더라도 이걸 들으면서 이런 걸 분석을 잘 하면서 우리가 듣는다면 공부가 굉장히 일지월장할 것이다. 강의 듣는 자체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가 스스로 되고 내 질량이 올라갈 테니까, 그러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면서 이 내 삶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부모한테 도움받아서 성장하고, 그다음 20대가 딱 되면 부모님하고 이걸 조율을 맞추는 거죠. 이때까지 성장한 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바르게 안 됐다면, 습관이 잘못됐다면 이거 조율을 맞추는 게 여기 20대고, 30대가 되면은 내 공부를 내가 해야 돼요. 이건 조율이 아니에요. 이 공부를 바르게 했다면 40대에 우리가 시험을 치거든요. 자연으로부터 시험을 쳐요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주어지는 환경들이, 이때는 내 편이 없어요. 40대는 내 편이 안 온다고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처리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인연들이 되고 환경이 오는 거지, 내 편이 없어요. 아주 객관적이고 자연이 너한테 맞게끔 이제 시험지가 들어와야 될 게 있는데, 이걸 처리 못하면 어떻게 되냐. 50대 돼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데에 받아야 될 그 질량이 없는 거죠. 50대가 되면 하늘에서 우리한테 힘을 주거든요. 이제 40대까지는 땅에서 자라갖고 땅에 시험 치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고. 50대가 되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연에서 주는, 하늘에서 주는 힘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칠 때 다 걸려가지고 전부 다 이래, 이래 돼버리면 하늘에서 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힘을 줘야 되는지가 없는 거죠.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만큼 하늘에서 힘을 주거든. 그때부터 내 인생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실력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힘줄 게 없어. 이래갖고 50대부터 이제 뭐 하겠노 이런단 말이에요. 뭐 하겠노. 뭔가 힘을 줘야 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실력을 안 갖춰놨으니까 힘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50대부터 힘이 떨어지는 거죠. 왜? 땅에서도 힘 안 주지. 이제 하늘에서 줘야 될 힘이 안 돌아오지. 이때부터 내 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50대는 운용하는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활동도 운용 활동이 있고 성장 활동이 있는 거죠. 40대까지는 성장하고 그걸 마무리하는 데까지 하는 거고 50대는 내 인생을 펼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펼치는데 내가 실력 가진 만큼밖에 못 펼쳐요.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라는 건 이 자연에 사는 우리 원리가 어거지라는 건 없어요. 그게 실력을 잘 갖추어서 내 인생을 이제부터 펼치면서 이 펼칠 때 어떻게 되냐? 실력을 갖출 때는 업소멸이 안 돼요. 문제는 여기 문제죠. 내가 성장하는 기회는 내가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는 거지 네가 그때까지는 업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 50대부터 내 인생을 펼친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르게 잘 펼쳐서 내 업을 소멸하는 거야. 업 소멸이 안 되면 이 땅에 온 이유가 없죠. 인간이 이 지구에 올 필요가 없어. 육신을 받아가지고 이 지구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어. 내가 목적이 있어서 인간으로 왔다라는 소리예요. 그 목적 없이 살면은 인간으로 와서 살아도 사는 게 허공수란 말이에요. 사나 마나.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 50대에 바르게 살 건가?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없어. 그 이제 나이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도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갖춘 실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서 업을 소멸하고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또 막 열심히 뛰려고 들어요. 그럼 열심히 뛰면 어떻게 되냐? 몸 다쳐요. 무조건 다쳐. 이거는 열심히 뛰면. 왜? 50대가 딱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니한테 뛸 수 있는 힘을 30%딱 걷어봅니다. 자연에서. 나는 자연에서 보호 속에서 지금 이 지구에서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50대가 되면은 30% 너의 힘의 질량의 에너지를 걷어봅니다. 딱 50대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뭐 여지가 없어. 힘은 걷고. 그럼 뭐로 살아야 되냐? 너 실력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실력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게 50대지. 50대 됐는데 30대하고 지금 힘을 갖다 내가 이기려고 달라들면 닌 다친다니까. 자연에서 그 힘을 안 줬어. 그래서 50대 돼갖고도 나는 힘 있는 것처럼 막 젊을 때 힘이 있었으니까 이 가다가 다치는 거야. 이제 무슨 활동을 해도 지혜로 하여금 운용의 묘를 살려서 내가 이 사회 어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돼갖고 미련스럽게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이제 다치고 뭔가 삐끗듣고 뭐 이래가 힘드는 거지 이제. 그게 지금 또 온단 말이에요. 내 직업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지금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업장을 하고 있으니까 업장을 하는 사람은 특히 이 업장을 왜 하는가를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업장을 하면서 단계 내가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큰 일을 이 사회에서 내한테 주어서 해야 되거든. 그 길로 지금 아직까지 못 들어서 갖고 있어. 이렇게 힘든 거지. 체력은 뚝뚝 떨어지고. 체력은 떨어지고. 딱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내한테 점치 달라고 안 물어도 나는 알아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점치는 거 이상의 깊이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회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활동을 하니까 잘 안 돼요. 왜일까요? 잘못하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어떻게가 잘못해놨는지 우리가 이런 걸 좀 잡아봐야 되겠죠. 잘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뭐든지 해도 다 잘 됐습니다. 지금은 이 사회에서 나와가지고 뭐든지 해도 잘 안 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변한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시대는 변했는데 옛날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감은 더 크고 옛날 걸 그대로 하고 시대는 변했고 그걸 해갖고는 안 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가리킨다. 전에는 내가 영어를 가리킬 때 참 뭔가 희망이 있었고 가리키니까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지금 또 몇 년 이래 지나다가 나중에 나이가 내가 지천명이 돼가지고 이제 50대 들어가시면 지천명입니다. 또 애들 영어를 가리키려고 나온다. 또 메리츠 장사하려고 나오는 거냐. 요래 되는 거죠. 어른이 되시면 어른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젊었을 때는 젊은 사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 젊을 때 내가 하던 게 있다고 그걸 하러 나온다면 또 실패하고 엄청난 쓴맛을 보게 됩니다. 분별 잘못하는 거죠. 지금 어른이면 어른이 해야 될 이 사회 행동을 해야 존경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죠. 근데 이 사회에 지금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른인데 어른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잘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금 이 사회 어른은 누구냐 하면 나를 이만큼 성장하게끔 이 사회가 키워준 사람이에요. 내가 한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희생이 많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어른이 됐거든. 나는 이 사회 어른이 돼야지 우리 아이들 어른이 돼서는 안 된다. 50에 지천명이 됐다면 너는 이 사회 어머니가 돼야 되고 이 사회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후천시대의 지천명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힘을 받아서 살아갈 준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소시절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지만 지천명이 되면 하늘이 우리를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힘을 준다. 그런데 어른 짓을 안 하는데 어떻게 힘을 주는 거야? 이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농락당하고 힘들어지고 깜보이게 되고 지금 질문하신 분이 돈이 궁해서 내가 가정을 잘못 살아갖고 힘이 들어서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영어 선생을 한다. 말됩니다. 지금 말대로라면 돈을 벌려고 세상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사회에 뭔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얼마 받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 사회에 뜻있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걸 찾아야 되죠. 내가 영어를 잘한다. 영어를 어느 만큼 한다. 이러면 내가 영어를 배운 것은 이 나라 사람을 가르치려고 지금 배운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려면 인터넷에 들어가도 배우고 다른 선생들도 많아요. 아니면 우리가 지천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안다면 이 나라에서 어떤 패러다임이 좋은 패러다임이 나왔을 때 이것이 한국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좋은 정법 하나라도 이 정법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것이 인류 사회가 공유하면 좋겠다. 그러면 영어로 이거를 번역을 하십시오. 국제사회가 접할 수 있도록 요걸 하나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준다면 내 한 사람이 그런 생각 때문에 국제사회 영어권의 사람들이 엄청난 걸 얻게 될 수 있다. 요런 일들을 준비한다면 내가 애국어를 지금 하시는 분들은 국제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가 된 겁니다. 이런 신패러다임이 있고 인류 사회가 공유할 게 있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한다면 보람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법가족들을 인자는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를 하면서 우리 정법가족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내 의무를 행하되 서로가 자기의 특기 있는 것을 전부 다 스승님한테 공개하십시오. 자기의 특기가 무엇을 있는지는 전부 다 공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팀웍을 만들 것이고 그 분야를 연구할 것이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짜득할 테니까 우리 정법가족들이 잘 살려면 내가 가진 이 소질을 마음껏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회 연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종목을 할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킬 때 이걸 이 사회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재주를 갖추었다. 지식을 갖추었다. 갖춘 것을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 겁니다. 같이 들어야 빛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시대냐 하면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100%가 오프라인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살다가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온라인 시대로 넘어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 온라인 시대가 70% 시대로 변했습니다. 온라인이 70%고 오프라인은 30% 시대예요. 우리가 성장을 같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준비를 못 했으면 내가 업무가 들어오는 거를 처리하는 게 몸으로 처리하는 데는 피로가 오는 거죠. 온라인으로 처리를 다 하고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30%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 몸에 무리가 분명히 오게 돼 있다. 반반하면 어떻게 되냐? 70% 안 하고 몸에 무리가 조금 오죠. 반 안 하고 70% 내 몸으로 뛰면 무리가 많이 와요. 근데 좀 큰 맹이 돼가지고 100% 오프라인으로 뛰면 너는 아파서 자빠져야 돼. 딱 요런 사회가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가 앞으로 전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바뀌는 시대를 우리는 넘어섰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연구를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간부가 되고 올라갈수록 몸으로 뛰는 거는 아래 사람 일을 내가 뛰고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질량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는 그걸 위에서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 할 일만 하면 피로가 안 옵니다. 대통령이 과장 일까지 다 챙기려면 그 죽어요, 죽어. 똑같은 게 우리 조직사회예요. 내가 50이 됐으면 분명히 50까지 그게 조직사회에서 내가 지적인 일을 하면 50을 갔다면 분명히 나는 어떤 간부가 돼 있을 겁니다. 간부는 간부 일을 해야지, 간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걸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간부가 해야 될 일을 잘 못 했을 때 아래서 이런 거를 처리를 못 하면 그것까지 내한테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몸을 치죠, 이제. 50대가 되면 중견 간부 이상 넘어갑니다. 중견 간부는 이 간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일을 하면 거기에서 못 견디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때 이제 공부를 안 했던 거죠. 사장님은 사장님이 일을 해야지, 아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뭔가가 지금 질서를 잘못 잡았고 내가 할 일을 바르게 못 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람을 키우지 못했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하게끔 도와주는데, 이런 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윗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내가 해주면 이 사람들이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갖고 이 회사는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야지 이게 잘 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날뛰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질 징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조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이 분명히 해주면 밑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럼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모르면 밑에 걸 자 간섭해갖고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이 사람들 실력이 안 나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장관들이 잘 하게끔 해주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장관들은 또 이게 밑에 사람들 부장이라든지 무슨 차장이라든지 뭐 밑에 내가 그 일을 여기에 일을 잘하게 해주고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장관이지, 이게 국민한테 다가가는 건 장관이 아니에요. 국민한테 다가가는 거는 저 과장까지만 해도 과장 밑에 반장만 해도 돼요. 그걸 대통령이 한다? 큰일 나죠. 나라 망하려고 환장이, 이 큰 사이즈의 조직을 이 국민을 놔둬놓고 그렇게 일을 한다? 큰일 나죠. 지금 나라가 힘못 쓰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못 하게 되면 밑으로 손대게 돼 있고, 그러면 장관들이 자기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 여파가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금 사회가 멈추고 있는 거예요. 실력 발휘를 못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환경도 조금 공부를 하면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은 정치하는 거예요. 어른이 정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는 어른이 하는데 50대가 돼야 정치를 하는 거예요. 40대까지는 내가 시험 치고 있는데 뭐 놈은 정치야. 30대는 내가 갖추어야 되는데 뭐 놈은 정치냐고. 우리가 30대를 국회의원으로 이어주려면 20, 30대를 이어주려면 20대는 무엇을 하는 국회의원? 아, 이거 잡아야 돼요, 지금. 30대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30대 들어오는 이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국회의원? 40대는 무엇을 하는 국회의원? 50대는 무엇을 하는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이 돼야 되지. 22살도 국회의원이 됐어. 70살도 국회의원이 됐어. 니도 국회의원, 나도 국회의원이니. 막 갖다 들이대. 참 A지국이다, 참. 잘 돌아간다, 이게. 아직 그것도 모르냐. 20대에 자기 자리 놓고 성장하도록 해줘야 될까, 인가. 30대 자기 자리 놓고 성장을 해주기. 국회의원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국회의원이 될 때는 지금은 무엇을 만지면서 내 자신을 키워 나올 때고, 키워 나오면서 그 다음 30대 돼서 내가 국회의원으로 나갈 건지, 이 실력을 갖고 밖에 나가서 일할 건지. 뭔가가 이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제. 30살에서 같이 섞어 놓으니까 노땅들 좀 나가시오. 그 놈이 국회의원을 한다고? 잘한다. 나라 일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게 나라가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하나. 내 실력으로 같이 상대를 하면서 이거는 아닌 거는 왜 아니라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과학적으로. 그게 실력자 아닌가 봐. 어떤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리에서 이걸 이기내지 못하니까 나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물러나도록 하는 실력을 발휘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50대가 되면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만 쇠가 빠지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50대가 되면은 정치를 잘해야 돼. 그런 걸 정치는 안 하고 일 잘하려고 쫓아다니면 손발이 고생이고 이제는 내 몸이 못 이기 갖고 떠나야 돼. 50이 돼서 이 3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내 앞으로 미래 인생이 펼쳐지고 문이 닫히고 하는 것이 3년이 50대 들어서 3년 동안 내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무엇을 가닥을 잡느냐? 이 3년 동안은 이 사회에서 봐주고 하늘에서 봐주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키를 못 잡으면 내려와야 되고 키를 잡아갖고 정리가 잘 됐으면 이제 위에 아주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이런 직장 공부라든지 이런 거를 이게 프로그램을 잡아서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공부라는 개념이 무엇이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책 보고 학교 다니고 연필로 쓰고 뭐 이게 공부인 줄 알고 있어요. 공부는 층마다 다 틀린 거죠. 진리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듣기만 하면 돼요. 막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설거지 하면서도 좋아가지고 들으면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네 골수에 파고들어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듣기만 해도 네 골수에 파고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내가 듣고 나니까 기억을 하나도 못 해요. 진리는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서 어디에 채워지냐? 우리가 이 내 영혼이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틈이 굉장히 많아요. 요걸 메꾸어 준다. 일반 지식에는 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이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아요. 진리로 갖고 이런 데 맥히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쫀쫀해집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게 진리 공부고 그것이 정법이에요.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걸 여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게 전부 다 모아지는 거죠. 이게. 이래서 요것이 내공이 일어나고 물리가 일어나고 지혜가 나오고 요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지금 무슨 공부하노? 연세 많은 분일수록 공부를 해야 집착하던 것들이 정리가 돼요. 답답하던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고 그래야 건강이 좋아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피부도 다시 돌아오고 병이 낫고 힘든 게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젊은이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요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이게 내가 알면 우리 자식한테 간섭을 안 해요. 근데 내가 모르면 자꾸 답답해 자식을 간섭을 해요. 여기서 나는 더 어려지고 내 자식도 어렵게 하는 거야. 교회 가고 절에 가는 이유가 연세가 드시면 자꾸 절에도 가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어요. 왜? 배우려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지는 나는 몰라. 그러나 그래서 모지렘을 채우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부처님 가피가 이러면서 뭐 이상하게 끌고 가고 뭐 하느님의 믿음은 다 됩니다 이러고 그냥 이상하게 끌고 가고 그래갖고 요새 이제 가보면서 뭐를 느끼보면 되느냐면 하느님한테 빌면 됩니다 이러면 예 하고 한 1년 동안 돈도 10원도 갖다 주지 말고 하느님한테 빌기만 하세요. 그거 가가 쪼까 보내봅니다. 하느님한테 빌기만 하면 된다며요. 근데 빌고 돈 안 갖다 주게 쪼까 보낸다니까 이거 말라고 오느냐고. 아니거든요. 하느님을 방편으로 해서 니를 붙들어 가지고 니한테 필요한 걸 끌어내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조지도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도 못 찾았어 아직. 이거예요? 뭐 이거 부처님 개나놓고 막 부처님 가피를 막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개나놓고 10원도 갖다 주지 말고 1년만 다녀보세요. 천도 하락하니까 천도도 안 하지, 기도 붙이라니까 뭐 며칠 기도도 안 붙이지, 조상을 어떻게 하락하니까 하지도 안 하지, 돈도 안 주지. 너 요 오는 거 징그러워져요. 바르게 알아 이제부터. 이 정법 공부는 인터넷에 다 해놓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거를 전부 100% 인터넷에 다 올라가요. 아직까지 손이 모질해갖고 못 올린 게 있어서 그렇지 아직 한 2배는 안 올라가 있어요. 지금 7천 강의를 올려준 거는 요거보다 2배는 더 있어요. 아직 손이 모질해 못 올려줬어. 내가 눈만 뜨면 법문하거든 지금 이래. 이게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돈을 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든 배워야 돼.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홍익 인간들이에요. 내가 배우면 이 사회 득되게 한다니까. 내가 뭔가 질량이 갖춰지면 무조건 이 사회를 득되게 살아요. 질량이 모자라면 내가 피해를 주면서 살아요. 그만한 죄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만큼 어려움은 내가 겪어야 돼요. 이 사회에 한 뜸이라도 이롭게 살았다면 너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홍익 인간들입니다. 배워야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기복을 바라지만 이제는 끝났어. 다 성장을 할 때까지 기복이고 성장을 해갖고 이제 진리를 얻어야 돼. 밀도는 배워야지만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생산 못 해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으로 지금 가져와서 우리한테 설해줘야지. 이것이 법비라고 우리를 맞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고생만 하신 분들이에요. 이 진리를 만나갖고 기쁨도 얻어야지. 마지막에 내가 이 가져가는 이 집착도 놓고 갈 수 있는 이는 가르침은 받아야지. 들으세요. 내가 듣는 것이 디지털로 내놔갖고 못 듣게 했으면 젊은 아들을 불러들려. 요 디지털을 내가 좀 듣게 해달라고. 이러고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들으세요. 안 들으면 안 돼. 힘들었어. 죽어서도 집착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미쳐요 이제. 영혼도 못 가. 그래서 내 자식을 또 괴롭혀야 되는 게라. 집착을 놓고 가야지.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고. 사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나면 자손들이 이렇게 또 이게 힘들게끔 내가 귀신이 돼서도 달아붙으면 되는가? 내 집착은 놓고 가야지. 그러면 내 자식들이 편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듣기만 하세요. 공부를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기만 하세요. 저절로 전부 다 집착을 놓게 해주고 전부 다 모르던 걸 일깨워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떠나게 힘들지 않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내가 이 듣다가 보니까 자식들한테 내가 싸우던 것도 안 싸우고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시대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X세대들은 이때까지 40대에 있다가 50대로 들어가는 거죠. 50대로 이래 들어가면 시대를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되는 거죠. 시대를 넘어가는 것은 지천명이고 40대가 뭐죠? 부록이죠. 부록하고는 딴 세상이 되는 겁니다.
40대에서는 모든 우리가 성장을 해가지고 자연에서 면접을 다 받아가지고 50대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내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면접이 끝난 거예요. 50대 돼서 세상에 널리 필요하게끔 내 일이 온다면, 그 일을 소화할 수 있다면, 여기 지금 이제부터 내일이다 이 말이죠. 이제 40대까지는 네가 잘하는 거고 면접 보는 시간이에요. 공부를 하고 성장하는 시간이고, 선천후천을 같이 사는 오늘날에 사는 우리의 인생은 그러하다. 100년 안팎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상님들이나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때는 100년 안팎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60갑자를 사는 그런 인생이었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70까지 살면 많이 사는 거고, 오늘날 우리는 100년 안팎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천명이 되면 이제부터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0대 안에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해서도 한 일이 없는 겁니다. 일한 게 아니다.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준 것이지 너희들은 일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뭔가 실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여기서 제품이 좋은 거 나왔다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일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40대까지는 우리가 일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50대가 돼야 네 일을 할 수 있다. 여기 지천명이에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안다. 이제 우리는 다 배웠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네가 바른 일을 했다면, 너의 일을 했다면 너는 천상 가는 길을 열어간다. 내 업이 소멸된다 이 말이죠. 공부할 때는 업이 소멸이 안 돼요. 공부를 다 해갖고 나를 갖춰갖고 세상에 바르게 살아갈 때, 요럴 때 네 업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 50대부터는 내 인생을 사는 시대다. 근데 젊어서 공부를 안 해놨으면 내 인생을 못 살아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50대부터는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떤 방법이 됐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찾더라도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 내 업이 소멸 안 된다. 어떤 것이 사람이 이로운 것인가? 이거는 이제 찾아서 잡아서 하면 되지만 모르면 헛된 시간을 버리게 된다. 이게 이제 홍익 인간들이 이제 출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홍익 인간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삶.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선천과 후천을 사는 우리는 내 업을 소멸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지천명이 되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밖에 모르고 살면 이제부터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을 겪는다 이 말이죠.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살면 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아주 삶이 좋아지는데 내 밖에 모르고 살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우리 선배님들 많이 봤죠? 내 밖에 모르고 내 가정 밖에 모르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낮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 길이 없어. 이제부터는. 오늘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요거 이해를 좀 잘해야 돼요. 일반 사회 사람들은 경제가 굉장히 힘들게 살게끔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답을 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전부 다 돈 벌려고 하면 돈도 많이 벌었고 뭐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았어요. 지금 50대 되는 분들이 이걸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가 벌어지고 있느냐? 돈을 벌려고 그래도 돈이 안 벌립니다. 조금 벌어놓으면 어디 다 뺏겨야 되고 뭔가 겨우 살아야 되고 이러면서 나도 가면 갈수록 돈 벌 길은 더 약해지고 경제라는 게 우리한테 안 오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경제가 다 어디 가나? 전부 다 우수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경제가 다 어디로 가느냐? 정부의 일부가 들어가고 기업의 일부가 들어가고 종교의 일부가 들어가지 우리한테 그 경제가 남아있게끔 안 한다. 가면 갈수록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자꾸 약해진다. 중산층의 경제가 자꾸 없어집니다. 저 백성들이 경제가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중산층도 자꾸 어려워지게 간다. 이거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집니다. 이 왜 이러냐? 이 나라가 기본적으로 다 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라의 일을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이 정부가 그 안에 조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조직이 다 커가지고 여기서 이걸 운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끌어내야 되는 거죠. 이 조직이 와야 안 되려면 참 재밌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명분 있게 끌어내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조금 이 명분이 안 서면 간접세를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길 지나가다 담배꽁초를 버리도 원래는 벌금을 안 미기던 게 이걸 잡아갖고 벌금을 미기가 땡기냅니다. 춤뱉던 것도 어느 정도 개안았는데 정부가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발견하면 돈을 빼내는 겁니다. 간접적으로라도 끌어내갖고 지금 정부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쪼아 들어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실태입니다. 이게 기업이 또 조직이 다 컸어요. 기본적인 크기 다 컸다 이 말이죠. 조직마다의 기업 조직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저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가지고 국민들의 보갯돈을 뽑아서 기업이 운행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피 터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로 지금 다 들어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뺏깁니다. 그리고 종교 조직이 다 컸어요. 기본적으로 다 키웠다라는 얘기죠. 종교 조직도 안 무너지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큰 것들이 유지하려면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끌어내는 방법이 조금 쉽게 끌어내다가 전에는 요 통에다가 이렇게 하고 열라고 해놔놓고 인자는 안 여면 안 되도록 방법을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가져오게 하려고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내 조직을 관리하고 와해 안 되려고 국민들 보이도록 끌어내는 세상이에요. 돈 안 줍니다. 가면 갈수록 말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된다. 조직은 조직대로 놔두고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 그러면 우리 할 일을 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너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요렇게 물으면 열심히 회사 다니며 일했죠. 그거는 니한테 환경을 줘갖고 너를 갖추라고 한 거고 50대가 되면요 회사에서도 내보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주면서 네가 어떤 환경을 줘가지고 회사라는 것도 전부 다 이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 뒷바라지를 해주는 이 경제를 글로 밀어여갖고 너한테 그걸 대주게 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한테 경제를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해서 자식을 공부도 시키고 뒷바라지 해주게 하지만 청년이 되고 하면 사회가 너를 뒷바라지하게 해주는 이것이 회사들이 우리한테 봉급이라고 주는 이는 인류 사회가 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인류는 이 답을 못 찾았는데 우리는 이걸 경험을 하면서 이 답을 찾아내는 연구를 했어야 됐다 이 말이죠. 국제사회가 하는 짓을 우리는 똑같이 받아갖고 하라고 지금 이런 방법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요 안에서 모순이 뭔지를 찾아서 바른 걸 찾아내가지고 뭔가 새로운 정리를 해라고 지금 일로 들어온 거거든. 50대가 되면은 회사에서도 내보냅니다. 내보내놓고 니 알아서 살아라 그래요. 뭐 안 대준다 이 말이죠. 만일에 거기에 더 있을라 그러면 월급 조금 줄게는 있을래. 이래가 우순간에 좀 더 놨을 수는 있죠. 이건 비굴한 거죠. 다 컸으면 내 할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한테 미션을 줘갖고 시험을 쳐요. 그게 인연법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 이때 어떤 인연을 줘요. 이 사람을 잘 대하고 여기서 흡수가 되고 융합이 돼갖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면 이것은 합격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인연을 줬는데 여기서 뭔가 부딪혀갖고 뭔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러면 너는 공부를 좀 잘못했기 때문에 실력이 모자라갖고 이걸 처리를 못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래 되면 불합격.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해보려고 그러다가 당해요. 인연을 주는데 인연한테 당하면 되나요? 실력이 모자라서 당하는 겁니다. 이래서 불합격. 당하면 니한테 가지고 있는 힘을 조금 뺏어가요. 부딪히고 말면 힘 있는 거는 안 뺏어가는데 당해버린다. 이러면 니한테 가지고 있는 에너지 질량을 좀 뽑아간다 이 말이죠. 이러면 내가 요 위에 있던 게 축 낮아지죠 이제. 자연이 운행하는 이 원리를 인자는 알 때가 됐다 이 말이죠. 벌써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몰라지. 부딪히기만 해도 나는 상해요. 인연이 오면 이게 흡수가 돼갖고 융합이 돼서 더 큰 힘을 쓸 수 있으라고 주는 겁니다. 실력이 모자니까 부딪히고 실력이 모자니까 또 헤어져 버리고 나는 맨날 더 나은 힘을 못 가지는 거죠. 50대가 딱 되면 인연을 줘도 상생할 수 있는 인연을 주는데 실력이 모자라니까 사람들하고 융합이 안 됩니다. 40대 면접 보면 다 뺏긴단 말이죠. 30대 잘 나간 사람 40대 되면 다 나가요. 30대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럼 얻기 힘들어가죠. 40대 시험지들하고 다 뺏기거든요. 사기도 당하고 뭐도 당하고 약해갖고 누구한테 또 이렇게 동정하다가 띠 뿌리고 다 뺏기게 돼가 있거든 40대에. 그래놓고 50대를 딱 맞이한단 말이죠. 그럼 50대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본전 찾아야죠. 욕심이 살떡하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간 삶을 살면 너는 지금부터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거든. 지천민이 된 50대에서 욕심을 내면 되나요? 이게 이제 인생 실패를 하는 거예요. 5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필요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필요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를 키워준 고생을 하고 희생한 어른들에게도 덕되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질량을 갖출 동안에 희생을 한 이 백성들한테도 덕되게 살아야 되고 도움되는 삶만 살아야 된다. 이걸 찾아야만 된다. 이거 못 찾으면 안 됩니다. 왜?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사람한테 덕되고 이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지천명된 나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롭게 살 수 있을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요런 걸 지금 찾아서야 된다 이 말이죠. 못 찾았으면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못 살아갖고 빠덩거리면 너는 지혜가 없어져요. 우리는 지식을 갖춘 이유가 지식을 많이 갖추면은 여기서 문리가 일어나가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천명되는 나이면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을 척 대하면 안다 이 말이죠. 세상에 어떤 일도 척 보면 알아야 되는 게 지천명 나이입니다. 근데 내가 욕심이 딱 생기면 안 보여요. 그리고 지혜가 안 나와. 지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을 이롭게 해줍니다. 지혜라는 답은 내한테 수입을 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이롭게 해요. 이롭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저 사람이 나를 못 떠나요. 내가 저 사람을 진정 이롭게 했다면 저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없는 게 인간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롭게 하지 못하고 내 욕심이 들어가갖고 사는 것이라면 이게 답이든 아니든 사람은 내 곁을 떠나고 나를 좋아 안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다가오지를 않고 멀리서 이렇게 전주어보죠. 그리고 내한테 조금 이롭게 안 하고 자기 욕심을 내면 사람이 떠납니다. 이게 자연이 운행하는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았어야 됐다 이 말이죠. 50대가 되면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롭게 되는 방법은 가르치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모질일 때 이제 선천시대의 생각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추운 사람 옷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옷 다 있고 밥 다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래? 옷이 없으면 나라에서 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줍니다. 밥이 없으면 나라에서 살을 준다니까. 내가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라에서 그 사람한테 안 줘요. 지금 우리 봉사하는 게 전부 다 연탄도 갖다 주고 손 못 쏘는 사람 닦아주고 김치 담아주고 이걸 봉사한다 그러죠. 이거 봉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왜 공부시키겠어요?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니까. 어떤 것까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뭐가 나왔느냐? 죄인들한테 봉사 명령제도를 합니다. 이거 알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명령제도를 해갖고 이거 처벌을 해요. 이 죄인한테 지금 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도 봉사하러 가는데 죄인들이 똑같은 걸 하러 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자진출두했고 저 양반들은 재판을 해갖고 그걸 시킨 거예요. 이거 좀 깨야 되는데 이제 사회를 좀 알아라. 봉사명령제도는 말이죠. 니를 교도소에 그냥 이어놓느니 사회를 더 점검을 하고 사회의 이 아픔들이 이게 왜 있는가를 이걸 교육시키러 내보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서도 이거는 뭔가를 찾고 배우라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봉사했다고 나는 떳떳한 일을 한 거 마냥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 다 얻어터지는 게 50대 돼가지고 피눈물 흘려야 돼요. 남을 도운 게 아니면서 내가 공부하러 보냈더니 남 도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두드리 패서 깨우는 겁니다. 큰일 나죠. 남을 이렇게 안 한 게 이렇게 했는 줄 알고 있으면 니를 갖다 머리를 두드리 갖고 지금 아니라고 깨워야죠. 그래서 50대 되면 서름을 당하기 시작을 하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50대가 되니까 또 사회를 위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까 이렇게 또 연탄을 더 들고 가려고 들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큰일 나는 거죠. 갈 길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 후배들은 내처럼 갈 길을 모르고 살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육이 되고 공부가 되고 자기가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른은 가르쳐야 어른이고 아이들은 어른한테 잘 배워서 고마워하는 것이고 50이 되면 어른이 됐다는 소리인데 어른은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젊은이가 필요한 것을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만이 사회봉사가 됩니다.
어른이 되고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배우는 데는 거늘진 데 가서 삶도 보면서 배우고 그런 환경을 준 거예요. 이걸 봉사활동했다고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놀고 앉았는 거라. 지금 인생을 지금 함부로 시간을 보내가지고 이게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르게 사는 거라고 고착을 시켜버리면 너 인생에 미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할 거를 이걸 묻어버린 게 돼가지고 이 세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찾아서 연구해서 열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손발이 돼주고 이 음식을 갖다 주는 건 줄 이걸 고착을 시켜갖고 상식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게 답이라고 알고 있는데 답을 어떻게 찾나? 이걸 깨야 다른 답이 나오죠. 50대부터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사회를 이롭게 해야 된다. 이것이 내 삶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후손들이 앞으로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른이 됐기 때문에 후손을 위해야 되고 후배들을 위해야 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야 된다. 그게 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바르게 잡아서 우리가 한다면 너희들은 절대 어려운 삶을 살게끔 안 돼 있습니다.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어른의 대접을 받느니라. 어른이 대접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이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좋아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우리한테 필요한 일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거를 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걸 하고 있는 줄 착각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저것끼리 놀고 우리는 상대를 안 해요. 이런 일이 지금 이 사회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걸 찾고 연구하는 어른들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회를 방치하면 사회는 골마 터진단 말이죠. 이 어른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되는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길을 열어주고 살 희망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원래 40대부터 그런 연구를 하면서 그런 길을 걸어왔더라면 50대가 됐으면 추진하는 일이 아주 빛나는 거죠. 그게 50대를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40대입니다. 지금 요 X세대들은 지금 이 공부를 한다면 오늘날 50대들이 몰라갖고 헤매는 짓은 우리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공부가 뭔지를 착각을 하는데 오늘날 인생은 사람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부예요. 공부 중에 최고 공부는 인성 공부. 사람이 사람을 알고 내가 나를 알고. 근데 인성 공부라고 알고 있는 게 봉사를 잘못 알듯이 인성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성 공부가 이 세상에 안 나왔어. 바르게 사는 게 인성 공부입니다. 사람이 바르게 사는 가르침을 주는 게 이게 인성 공부고, 내가 사람을 대하면 사람하고 바르게 교류하는 게 인성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이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우리는 홍익인간들이기 때문에 홍익인간 인성 공부를 시켜주는 게 이것이 정법 공부예요. 자연의 법칙이 있느니라. 사람은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만 내 업을 벗고 천상으로 갈 수 있느니 마지막 일생을 사는 홍익인간들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인생을 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조금 들어봅시다. 내가 이 정법을 만나서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공부하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내가 좋으면 남이 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없다면 아직까지 실력이 다른 사람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 말이죠. 내처럼 이 공부를 만나가지고 해보니까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되고 못 배운 걸 배우게 되고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 하면 이롭게 한 겁니까 아닙니까? 요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진짜로 배워야 될 공부가 이 세상에 나왔다면 우리도 공부하고 다른 사람도 공부하게끔 하는 것만이 우리 주위도 우리하고 같은 공부를 하고 수준이 같아져야 우리는 같이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1차적인 일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 너무 좋아할 때 같이 품어주는 것도 2차적인 또 덕행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한마디 들을 줄 아는 것도 이것도 그 사람을 도움 주는 거예요. 자기의 기운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자기한테 주어지는 건 네 앞에 다 주게 돼가 있어요. 이게 자연입니다. 우리한테 누가 안 갖다 준다고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은 이동수가 생기는 이유가 네가 지금 필요한 걸 요 앞에 다 갖다 주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걸 얻지를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얻느냐? 이게 어디 필요한지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필요한 걸 못 얻으니까 내일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네 앞에 환경을 다 줬고 바르게 이걸 접해서 흡수만 하면 내일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내가 갖춤을 안 갖췄다 보니까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냥 일반적으로 대하고 가버려요.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걸 하나도 못 챙겼으니까 내일 삶이 안 변합니다. 이 사회는 말이죠, 내 앞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네한테 환경으로 주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공부했더라면 여기서 오는 에너지를 챙기고 내일 내한테 미션이 들어오는 걸 처리할 줄 알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 좋은 게 아니고 네 앞에 온 거를 챙길 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자연히 내가 필요한 걸 안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내 챙길 수가 없어서 못 챙겼으니까 한 달 후에 내한테 올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자연은 우리한테 항상 환경을 주지 니한테 복에도 벌리라 해놓고 금을 안 담아줘요. 금이 올 수 있는 길도 인연법으로 해서 환경을 줘갖고 이게 사람들을 우리가 바르게 대했을 때 이럴 때 일어나는 이것이 시너지가 금도 오고 돈도 오고 어떤 에너지도 오고 모르는 걸 또 일깨워주기도 하고 오만 개 다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법이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라면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되는 겁니다. 사람이 분리가 되면은 힘이 없어져요. 이제 이 정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법으로 사람이 접하게 되면 일로 다 몰리들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한테 힘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작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주 변화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에 병이 와요. 내 영혼에 병이 들어. 생각해가지고 꺼내놓는 거, 이게 비물질입니다. 이거는 영혼이 질량이 좋아져서 더 좋은 생각을 일으키내는 거예요. 비물질 에너지가 비물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물질을 이용해서 말을 하는 것은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이게 세상을 바꿔놓거든요. 이게 질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물질 에너지도 질량이 있고 물질 에너지의 질량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질량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전부 다 크는 게 100에 가야 되는데 70%가 자라고 나면 이걸 질량으로 치줍니다. 우주가 70% 운행이 됐고 70% 에너지를 빚어냈고 이것이 엄청난 힘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70% 지금 윤회를 하며 다 성장을 했고, 요래서 질량을 따질 때라는 거죠. 내 말 한마디도 질량을 따질 때다. 질량이 약한 말을 하는 것은 사회에서 안 먹어준다. 질량이 좋은 말을 하면 사회가 당신을 받아주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재주를 부리는 것은 인기가 좋아지지만 이 세상에 필요한 말을 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질량이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인기는 내 소질을 키워서 재주를 부리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인기는 언제든지 식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에 필요한 말을 한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이것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존경받게 하는 이제 시대가, 말법 시대가 온 거죠. 네 말 한마디가 세상이 변하는 시대가 왔다. 질량이 약하면 질량 있는 말을 못 내서 대접을 못 받는다.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뭐를 할 때냐,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말을 잘하고 이 말을 한 것을 제품을 잘 만들어서 인류에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는 배워서 갖추시면 이제 가르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교육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건 만들어갖고 팔아갖고 돈을 얼마 받아가지고 살아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팔았어, 돈을 얼마 주니까 좀 남았어, 이래가 먹고 산다고 좋다고 또 자동차 만들러 가, 이러면 국제사회의 노예가 되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으면 바르게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르게 사는 길을 이끄느냐, 이것이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가르치는 민족은 대접받고 배우는 사람은 따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류 교육 사업을 할 때만이 존경을 받고 내 삶은 윤택해지고 빛나고 추앙받는 사람이 됩니다. 가르칠 게 없다면 내가 더 갖추고 있으십시오. 내가 배울 때는 무슨 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되고 나면 사람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다 나서야 되는 겁니다. 복지라는 것도 바른 복지를 정리를 해서 인류에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걸 연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이는 사람을 키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일꾼은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홍익 인간들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공부하는 정법을 여기 내놓고 사람이 이걸 접해갖고 왔어. 법이 있어서 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간다? 못 가요. 일로 다 모이듭니다. 논리가 있으면 이 논리는 접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접하고 나니까 다른 걸 찾으러 가요. 법이 여기 있으면 법은 네 일생을 다할 때까지도 여기서 내가 찾을 게 있기 때문에 못 가요. 논리가 아니거든. 내 질량에 따라서 또 찾아지고 또 찾아지거든. 그게 법이에요. 내 소질 위에 이 법이 장착돼야 되고 내 기본 지식 위에 이 진리의 법이 장착이 돼야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내 소질이 빛나고 내 지식이 빛난다. 이 정법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더 수호하고 정법을 더 알아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좋으면 후배든 친구든 선배든 이걸 전하는 사업 하십시오. 네 삶은 내가 책임진다. 3년만 딱 전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며 전하고 나면 노후 걱정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다 만들어 간다. 50대부터 노후를 살라 그러면 얼마를 모아야 된다 그랬어요? 젊어서도 못 모으는데 지금부터 그만큼 모아요. 5억을 10억을 모아? 질량 약한 사람이 만일에 복권사가 5억이 왔다고 둡시다. 질량이 약한 사람이 5억을 가지고 있으면요, 희한한 사람이 와가지고 살 흔들어 갖고 다 뺏어가요. 그럼 또 없어. 또 모아? 질량이 약하면 절대 돈은 안 모여. 조금 모아놓으면 뺏어갈 사람이 와서 흔들어 갖고 다 걷어가지 절대 믿기 안 돼. 절대 노후 살게끔 그걸 그렇게 놔두지 않게 돼 있다. 질량이 약한 때 네가 잘 살게 된다. 편안하게 반품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한다면 절대 니는 어렵게 안 산다. 후배들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길만 있으면 된다. 그걸 하면 너 어려움은 없어진다. 앞으로 50대는 교육사업 해야 돼. 내가 가르칠 게 없다면 이거로 교육사업 하십시오. 당신들 어려움 하나도 없이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국제적인 사회에서 모든 것이 50대가 넘어버리면 이제 60대고 하면은 우리는 할 일 없으니까 노후 생활이나 하자, 노후 생활. 그러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꼴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 건강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해준다든지, 자꾸 이제 뼈를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잖아. 뼈 움직이다가 죽으면 뭐 할 건데?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뼈가 고장 안 나도록 익하다가 죽을라고 자꾸 발부동 치다가 죽어불면 이거 지금 세상에 사는 보람이 있냐고.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는, 이거는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 우린 지옥이에요. 오래 사는 게 좋은데, 오래 사는데 할 일이 없다. 이거는 엄청난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게. 할 일이 없으면 아파,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운동을 한다, 뭐를 한다, 이런 식으로 뭐를 자꾸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네가 운동하다가 죽으면 세상에 무슨 도움 되냐 이거지. 세상에 밥 축내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젊은이들 등골 빼먹는 거죠, 이제 이게. 운동하다가 건강하달라고 막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죽어서. 그럼 세상을 위해서 한 거는 뭔데? 사람은 세상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널리 쓰임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널리 사람이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만하다. 사는데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일이 없이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 필요 없는 자가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모든 물자고 모든 환경을 대해주는 거는 지금 세상에 노동하고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인생을 바치면서 창출해갖고 거기다 대해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식으로 내 손에 오든지 간에 남을 피해주고 나는 인생을 마친다라는 얘기거든. 내한테 어떤 식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갖다 나는 너한테 피해 안 주고 산다 이카거든. 피해주고 살면서 피해 안 주고 산다 그래요. 30대에 열심히 해갖고 일어난 거 40대 가면 걷어가는 시기가 돼버린다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게 40대에 꺾인다 이 말이죠. 꺾여갖고 50대 가면은 이제 뒤로 물러앉아야 되는, 요렇게 되는 거거든. 왜 그러냐? 30대에 네가 실력 발휘를 했기 때문이라. 갖추어야 될 때 30대에 실력 발휘를 해버렸거든. 실력 발휘를 하고 나니까 40대에 네가 하는 것은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실력은 30대 다 썼잖아. 40대 쓸 거 뭐 있어 또. 30대에 네가 갖추었다면 40대에 네가 실력 발휘를 하는 것인데, 20대에 내가 갖췄다라는 생각을 하고 30대에 펼쳐버린단 말이야. 실력 발휘를 한단 말이야. 아직까지 실력도 안 갖춘 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칭찬을 듣는가 했더니 40대 가면 너는 꺾여버린다고. 40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야. 왜? 실력을 안 사놨거든. 그래서 40대 가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청년들이 40대 가면 지금 힘쓰는 사람 그진 있어요?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명퇴당하는 게 전부 다 40대 가면 명퇴당하죠. 50대 명퇴는 아니에요, 지금. 40대에 명퇴를 당한다고. 왜?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안 나오니까는 퇴출되는 거야, 이게 지금. 지금 30대를 쓰지. 40대는 쫓아낸단 말이야, 이게. 왜 40대에 너희들이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이 사회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가? 제일 지금 40대 같으면 최고 왕성하게 힘써야 돼요. 근데 40대의 힘이 꺾여버리는 이유가 뭐냐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운용을 잘못했어.
30대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실력을 갖추었어야 함에도 30대에 내 잘났다고 실력을 거기에다가 펼쳐버렸으니 펼치는 짓을 했으니 이제는 40대에 가서는 네 실력이 나올 게 없어요. 이래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로부터. 40대 퇴출당하니까 50대 되면 어떻게 돼? 더 못 쓰지. 이래 주저앉아버리는 거거든. 주저앉아버리니까 60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폐인되는 거지. 이 젊은 사람들의 등골 빼먹고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래서 지금 노령화를 걱정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안 아프고 오래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 게 인간인데 어째 오래 사는 게 이게 고육이 되노? 이런 식으로 오래 사는 것은 이건 지옥을 사는 거라고. 아주 그냥 적당히 살고 죽어보는 게 더 나아. 근데 우리가 오래 사신다고 우리는 존경한단 말이죠. 공경하고. 이제는 공경 안 해요. 오래 살면 할 일을 지금 남하는 분이 해야 될 일을 해갖고 이 사회에 필요한 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나도 못하니까 젊은이가 안 가는 거라. 그래서 남하는 사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있으면은 짐 되는 거라. 그래서 전부 다 시설에 다 보내불라 그러고 좀 안 만나시면 좋겠고 만나니까 부담 가는 거예요 이게. 요 꼴이 지금 사회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걸 해결 안 하면 되냐? 큰일 나요. 나이가 더 오랫동안 살 수 있게끔 이 사회가 지금 돌아간다고. 60이 한갑이던 게 지금 현재는 80이 한갑이 돌아옵니다. 우리 아날로그부터 80이 한갑이에요. 평균 나이에서 우리는 한 90쯤 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날로그 지금 50대 안팎 이 사람들부터 80이 한갑이고 여기서 한 10년 더 사는 건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100년 안팎을 사는 인생이 돌아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50부터 할 일이 없다. 어른이 됐는데 지금부터 50년 동안 할 일이 없다. 완전 지옥 사는 거예요. 우리가 30, 40대 갖추어 가지고 50대가 되면 뭐를 해야 되느냐?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업. 그래서 50대가 딱 되면 어떤 표시가 나느냐? 우리 육신에서 육체적으로 대자연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한테 우리한테 50대가 되면은 너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힘을 30%를 걷고 총기도 30% 걷고 너희들이 힘으로 자랑하던 것을 전부 다 30%를 걷어버려. 걷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힘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힘으로 하는 일을 너희들이 잘한다고 하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30% 힘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49하고 50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딱 나버리. 이게 자연이 스스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30%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로 살아야 돼. 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혜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40대까지 갖춰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로 아리키면서 살아야 돼. 가르치면서. 50대가 돼갖고 이제 아리키기 시작을 하니까 아리키는 사람이 있어야 젊은이가 무한한 잠재력이 성장되죠. 아리키는 사람이 없으면 이 젊은이가 성장되지는 못합니다. 30, 40대 네가 뭘 안다고 아리키느냐고. 50대가 돼야지 이제 분별이 나고 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이치를 안다 이 말이죠. 자연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이제 이치를 아니까 아는 사람이 아리키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이 아리키는 게 아니라고. 아리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더 얻을 게 없는 거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젊은이들이 지금 뭔가 몰라갖고 환장을 하는 게라 어찌를 못해가. 길을 모르니까.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지금 길을 몰라갖고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왜?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죠. 50대가 돼갖고 인자부터 멘토가 돼가지고 너희들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한다면 젊은이는 답답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너희들이 할 일을 100번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니까 이 힘이 내가 쓰는 힘이 내 힘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한테 나온 힘이 내한테 미쳐서 지금 운행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사회가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럼 50대 아리키는 게 이것이 이제 아리키기 시작하는 초짜가 되는 거죠. 60대가 되면 더 깊은 거를 아리키고 더 지적인 걸 아리키고 더 아주 깊이 있는 거를 아리킨단 말이죠. 50부터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이제 아니까 상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 어른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한데 어른이 없어. 어른이 뭐가 어른이냐?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 어른이라는 것은 어른 행위를 하는 분들이 어른이에요.
어른은 우리 젊은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는 게 어른이야. 어른 대접받으려고 들지 마. 못 이끌어주면 대접받으려고 들지 마라는 거죠. 실력을 갖추지를 못해서 너희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어른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해야 되고 미안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 산다면 우리는 한 일이 없어갖고 니는 죄가 소멸 안 돼. 죄가 소멸되려면 내가 너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 너한테 도움이 안 되면 내 죄가 소멸이 안 돼요. 내가 죽어 보면 나는 구신으로 떠돌지 죄가 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죄가 소멸이 돼야지 내가 에너지가 가벼워져서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거라. 할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천상을 가노? 그래서 우리가 50대가 되면은 분별을 할 줄 알고 모든 것을 정리할 줄 아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한테 힘이 되고 우리가 50대 이상 된 60대 70대면 더 큰 힘이 된다. 한 가지를 해도 깊은 것을 우리가 잡아주고 털어주고 이끌어줘서 그렇게 해서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에 필요한 분으로 남아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존경하고 공경하고 받들어 매시는 이런 분들이 돼줘야 되는 이런 사회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50대 안팎에 우리부터는 50대 들어오니까 너희들이 멘토가 돼줘야 돼. 이제는 앞으로 세상은 이때까지 있었던 거를 잘 보고 이 젊은이들한테 누가 필요한가? 어른이 필요한 겁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한테 멘토가 될 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멘토도 내가 실력이 작으면 작은 만큼 조 밑에 사람한테 멘토가 될 것이고 더 작으면 더 작은 걸 바라는 젊은이가 있어요. 이 멘토는 1000개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멘토 1000개가 이게. 나는 못 배웠으니까 그 멘토 안 되겠네. 당신이 해야 될 멘토 내 수준에서 가르쳐야 저 사람이 들을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 가르치면 이건 잘 안 돼. 전부 다 단계가 다 있다 이 말이야. 어른들이 할 일을 찾으면 없는 게 절대 없어요. 앞으로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로 살면 안 된다라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할 일을 하면서 세상에 널리 필요하게 사니까 이것이 우리 업이 소멸되면 우리를 위해서 살았던 조상님 업도 다 소멸되는 거야. 희생이 없으면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님들이 희생이 있었기에 이걸 보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잘 확인을 하고 오늘날에 우리를 뭘 하라 하는가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 내가 필요한 자가 됐으니 내가 인생을 불태우되 모두 세상에 필요한 자로서 나를 불태우니까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언덕이 여기에 있더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업을 다 같이 소멸해 나가는 이 답을 찾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 공로를 우리 조상님들한테 전부 다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만들어야 조상의 을을 빛내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장을 해갖고 이런 걸음을 바르게 먹고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돼갖고 젊은이를 위해서 해줄 일이 있어. 우리가 아주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한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살면 조상님이 즐겁고 내가 기쁘면 조상님이 기쁘고 내가 행복하면 조상님이 행복한 거예요. 돼지 다리를 올렸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소 다리를 올렸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용 잡아가지고 갖다 이렇게 잘 꼬아갖고 올렸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조상은 제사상 아무리 잘못이어도 즐겁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이 땅에 왜 왔단 말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성장을 하는가? 이 땅에 와서 난 무엇을 하고 가야 되는가? 생일 달이 되면 그런 걸 한 번씩 짚어보고 조금씩 이렇게 해가며 성장을 했더라면 몇십 년 동안 생일하면 내가 성장을 할 때는 벌써 50세가 되면은 이치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생일 되면 뭐 내가 필요한 거 요번에는 아버지가 뭐 안 사주는가 친구가 요번에 그저 룸사롱이 하면 안 될 거 가나 이 지랄하고 그런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살면 너는 깨치기는 다 걸렸지. 젊었을 때 성장을 할 때 하나라도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멘토가 없었기에 오늘날 지금 헤매고 있은 거예요. 이 멘토가 누가 돼줬어야 되느냐? 절이면 스님, 교회면 목사님, 또 도인들 이런 분들이 단체장들이 이런 거를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역할을 했어야 됨에도 이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 어떻게 가르치나? 저것도 생일날 때 뭐 상 받는 거나 받아먹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내가 내를 모르는데 너희들을 깨쳐주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멘토가 없는 거예요 지금. 50대 우리 형제들은 이거를 우리가 같이 나눌 테니까 누구한테도 이제부터 내가 멘토가 될 때 50대부터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게 보람이 있어진다 이 말이야. 멘토가 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죠. 내가 지금 멘토를 못하면 누가 멘토한 거를 같이 전부 다 국민한테 날라주든지
한 사람이 멘토를 바로 하는 거를 아주 이걸 갖다 저쪽에다가 또 뿌려도 주고 저 사람이 듣게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또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같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도움이 되느냐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빌부터 사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지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데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런 법칙은 없어요. 너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니한테는 경제가 안 와. 이게 이제 50대부터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아리킨다. 그죠? 아리킨다 이거 하면 사투리고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표준어네. 그럼 가르친다. 여기 어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네가 갖춘 게 없으면 가르치지를 못한다. 그러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네가 힘으로 갖고 일하는 건 젊은이보다 못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보다 또 더 설치려고 들면은 너는 한 대 두드리 맞아. 요거거든. 그래서 힘을 걷어버리는 거야. 30% 힘을. 왜? 날뛰지 마라 이거야. 총기도 30% 걷어. 왜? 총기로 하여금 네가 앞선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야. 총기는 젊은이가 낫지. 나이 많은 사람이 낫겠고 안 놔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지가 대장할까 인간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기가 차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게 운용을 합니다. 0.1mm도 틀린 바가 없이 공평하게 운용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져요. 그래갖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전부 다 어려움 다 봉착을 한다. 왜 그런 결과가 생기냐. 근본적으로 내 할 일을 못해서 그래. 답을 이야기하자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기 할 일을 못한다. 바르게 성장치 못해갖고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다. 10살 안으로 해야 될 게 있고 20살 안으로 해야 될 게 있고 30살 안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뭐 40, 50 이렇게 10년 주기 그 안에 할 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 크게 잘라가지고 소년기, 중년기, 말년기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3초니까 3단계로 잘라갖고 일단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지. 뭐 소년기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돼. 뇌를 갖추고 몸도 튼튼하게 하고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는 내 몸을 만들어내고 내가 갖춘 그 안에 지식도 세상에 내 인생을 살아나가도록 갖추어야 되는 거야. 그게 소년기란 말이야. 그리고 21세까지란 말이야. 이게 1단락이야. 그럼 중년기는 뭐를 해야 되냐? 중년기. 중년기에는 모든 이제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30대, 40대 이게 중년기란 말이야. 30대, 40대 이제 20대가 이제 조금 여기가 이제 중간에 여기 좀 완축이 벌어지지. 21세까지니까 21세까지가 소년기고 중년기는 30대, 40대거든. 그럼 20대가 남아있다 이거야. 20대는 뭐 할 때냐? 아직 청년기가 아닙니다. 딱 그 10년이 빠지지 이게. 요때가 너가 성장을 하면서 잘못된 버릇이 있든지 잘못된 습관이 있든지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타를 위해서였든 내가 그렇게 됐든 버릇이 나빠졌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이 뭔가가 이렇게 조물이 됐는데 조금 잘못된 게 있단 말이야. 이게 10년 동안 이걸 바로해야 돼. 10년 동안. 그래서 20대에는 내가 지금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 20대까지 살아나온 거하고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이것을 전부 다 조정을 전부 다 해내야 된다 말이야.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면 그때에 전부 다 버릇을 바로 잡아야 돼. 20대에. 모질한 게 있다면 더 채우고. 이렇게 해갖고 요때까지 공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0대, 20대 그렇죠. 소년기에는 일반적인 공부, 완전 전면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21세부터 29세, 30까지 요때까지는 잘못된 걸 전부 다 바루어가지고 30대부터 인생을 사는데 기초 기반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워서도 21세가 돼서도 30세까지는 부모가 꼭 필요하게끔 디자인이 만들어준다. 지 혼자 잘났다고 살게끔 안 해줘. 항상 부모한테 필요하게끔 부모가. 언제든지 잘났다고 흔들다가도 부모한테 돌아와갖고 상의를 해야 되고 의논을 해야 되고 허락을 맡아야 되고 뭐 이런 일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아직까지 필요할 때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야 되거든. 저게.
그때 조건을 전부 다 걸어가지고 나쁜 버릇을 다 바꿔내야 되는. 이때가 부모가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자식하고. 그렇게 그 버릇을 다 이제 제대로 이제 그때 조건부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 걸 잘 조정하는 것이 진짜 자식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고 나면 30대, 40대는 이제 청년기를 삽니다. 왕성한 청년기 진짜부터. 30대, 40대의 청년기에 왕성한 청년기에 모든 인연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내한테. 사람의 인연을 진짜로 내한테 필요한 인연을 모두 준다 해요. 30대, 40대. 그래서 인기가 그만큼 좋은 기라. 힘도 왕성하게 쓸 수 있고 머리 회전도 잘 돌아가고 주위의 사람이 내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하고 딜 걸기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30대, 40대를 왕성하게 우리가 잘 뛰고 활동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노년기라 그러죠. 이제 50대, 60대를 산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요거 살 때는 50대, 60대는 청년기가 아니고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른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야만 돼. 50대, 60대 된 사람이 30대, 40대처럼 살면 얘는 아도 아니고 야 인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른이 그 소리 들어갖고는 안 되거든. 요새들 이래 보면은 막 어려 빌라 그러잖아요. 어려 비기 위해 갖고 막 잡아 째고 땡기고 주사도 놓고 뭐 이렇게 사태 어려 빌라고 60대인기 40처럼 비갖고 아 소리 들으면 어야 되노. 세상 말생겨라 이거.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은 어른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로 비면 그거 어떻게 되냐. 그게 희한한 소리를 하는 게라. 어떤 때는 아 취급한다고 썩내고 어떤 때는 정께 안 봐준다고 썩내고 이 꼬라지가 이상해진 거야 지금 이 세상이. 묘하게 돌았네 이거. 내가 뭐 이제 아들인 줄 아나 이하고 뭐 내를 취급하기를 뭐 어디 왜 나를 저렇게 한다 왜 속으로 이게 속상해 한다니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청년기에는 청년으로 봐야 되고 어른이 되면 어른으로 보일 때 그 사람이 바로 성장인 겁니다. 어른은 어른으로 보여야 돼.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면 내가 나이가 들어도 아주 고운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 보여야 그래야 존경도 받고 아들처럼 생기면 존경할 수가 없다니까. 멋있어져야 되는 거야. 어른이 되면 멋있어져야 되고 청년이 되면은 아주 멋이 좀 다르지요. 이게 멋이라는 게 중년의 멋하고 청년의 멋하고는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른이 되면 더 멋있어야 되는 게라. 그렇게 성장을 해야 돼. 그럼 어른이 되면은 멋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년기에는 아주 왕성한 활동에서 멋있어 보이지만 어른이 되면은 점잖해서 멋있게 보이는 게. 청년기에 전부 인연을 주는 걸 가지고 모든 걸 또 내한테 이렇게 다 주는 이 그 방편을 가지고 전부 내가 앞으로 이제 어른이 돼 갖고 살아나갈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거 주는 걸 가지고 그 준비를 싹 해가지고 내가 청년기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어른이 세상 사는 게 진짜로 세상 사는 겁니다. 이래서 스승님이 인생은 50부터니라 하는 소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은 50부터 사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대자연의 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때까지 잘못 들어 50대부터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뭐 인생 다 살아 뭐 나이 50대 갖고 뭐 이렇게 하거든. 이제부터 인생 살라인데 그 소리를 딱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50대 인생 사는 걸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야. 50대부터 인생을 살기 위해서 40대까지 그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해놔놓고 50대 가갖고 그냥 나와버린다. 말라고 살았어. 청년기에 말랐고 열심히 뛰느냐. 50대 즐거움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고 요게 인생 사는 겁니다. 잘 살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바르게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면 인자는 즐거움은 50부터 해. 30, 40대 네가 즐거운 택도 없어. 네가 좋을 수는 있어도 즐겁고 기쁘고는 안 와. 근데 이 즐겁고 기쁘고는 50이 돼야 인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즐겁고 기쁘냐? 40대까지는 남을 도울 수가 없어.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라.
40대까지는. 그럼 50부터는 어떻게 되냐? 남을 위해서 살아. 바르게 이제 정리를 내가 살아나왔다면. 그래서 50대부터 간음이 딱 되는 거라. 간센보살님이라. 남을 이롭게 하고 사는 사람. 이게 간센보살님이거든. 이렇게 이타행을 하면서 산다 이 말이야. 이타행. 여기 간센보살이야. 이게 50부터 가능하게 돼가 있어. 3, 40에는 처음 다 축적하게끔 돼가 있는 거거든. 축적성을 가지고 있다. 내 거를 모으기도 하고, 내 거 이제 터전도 마련하고, 내 거 전부 다 축적을 하는 거라. 3, 40대는. 이 50대부터는 전부 다 이제 베풀고, 풀고, 전부 다 이제 인자부터는 이타행을 하는 나이가 되는 거라. 근데 즐거움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면 이타행 속에서 옵니다. 참된 이타행을 했을 때 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간음이 나야만 즐거움이 생겨. 그게 50대부터 돼야 가능한 거라 이게. 그러면 요걸 갖다 초점을 하나 이제 잡아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를 할 것 같으니까. 이타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상대를 위해서 이타행을 바르게 했다면 상대는 아주 좋아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갖고 아주 좋아한다고 이게. 자기 만족을 하죠. 이게 아주 고맙다 그러고 아주 이게 이걸 갖다가 뭐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까지 내가 다 정립이 안 됐는데 좋아해. 좋아하는 거는 다이아몬드 줘도 좋아하고 뭐를 해도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뭘 주면 좋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면 좋아하고 처음 다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를 이때 단어를 잘못 쓰다 보니까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은 좋다가 나쁘다 이래 될 수 있는 거거든. 항상 좋다가 나빠. 좋다가 말았다. 이게 말이 어휘가 딱 맞는 소리란 말이야. 근데 기쁘다가 말았다. 이거는 어휘가 안 맞아. 행복하다가 말았다. 이게 안 맞다니까. 즐겁다가 말아붙다. 이게 안 되는 거라. 좋다가 말았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이 된다. 그러면 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냥 또 말아진다. 그래서 좋은 거를 이루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좋은 일을 일어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즐거워진단 말이야. 인자 시작인 거라. 내가 이타행을 바르게 했다면 너는 좋아지고 나는 즐거워져. 그러면 내가 즐거워진 걸 가지고 그 수준이 조금 높게 너한테 이타행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너는 즐거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타행을 해 너가 즐거워지니까 내가 어떻게 돼? 기뻐지지. 내가 이타행을 해서 즐거워져야만 내가 기쁨이 옵니다. 기쁨은 다이아몬드 준다고 오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거기에서 이제 수준이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쁜 에너지를 가지고 이타행을 하니까 저 사람한테 그걸 전달을 한단 말이야. 기뻐지도록 산다 이거지. 이 이타행을 하니까 저 사람이 아주 이제 기뻐지는 거라. 기뻐지니까 나는 어떻게 되나? 행복해지죠. 저 사람이 기뻐야 내가 행복해져. 여기 간음 행위에 제대로 이렇게 지금 단계로 내가 진짜 간음행을 했음을 스스로 나는 행복해지는. 요렇게 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바르게 살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 말이야.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뿐이지 바르게 간다면 이것이 인생살이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내가 이렇게 보건데 50대가 되니까는 이 썩은 콩 씹은 얼굴로 살아야 되는 거야. 전부 다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할 일을 잃어버려. 없다 이거지 할 일이. 근데 50대부터 진짜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이 없다 말이야. 그러면 50대 진짜 할 일은 뭐냐? 답부터 또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한테 옳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할 일입니다. 이제 50대가 되면 어른이에요. 어른은 이제 말할 자격이 있는 거야. 40대까지 열심히 세상을 전부 다 파악하고 전부 다 노력을 해서 다 접해보고 나서 이제부터는 답이라는 걸 낼 수 있는 게 50이라. 40대까지는 답을 낼 수가 없어. 답이라고 나와도 답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근데 50대가 딱 되면은 네가 바르게 세상을 경험하고 성장해와서 정리를 했다면
이제는 50대가 되면 어른이라는 것은 네 입에서 꺼내는 것은 세상의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거라. 누구한테 말을 해도 이제는 신비성이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30, 40대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해도 칭찬을 듣죠. 존경은 받을 수가 없어. 그건 칭찬을 받는 거라.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는 거하고 존경을 받는 건 틀린 거예요.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래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윗사람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존경을 받고 존중받게 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50대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40대까지는 칭찬을 받아. 잘했을 때. 칭찬받는다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 나는 어른이 되지 못한 거야. 이런 원리들을 지금 이게 이해가 된다면 잘 맞춰보면 이제 하나하나의 답이 꼽힌다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50대가 돼갖고 이제 진짜 인생을 산다라는 이 정명을 지금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서 멀리 알아라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한 번에 그냥 뭐 누구 조금 뭐 기살리 줄라고 그래도 인생은 50부터 아이가 뭐 이하고 이렇게 한 거를 그거는 그게 아니었었다. 깊이를 따져보면은 그 말이 그냥 나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대자연의 법도임을 알아라. 인생은 50부터 사는 것이고 그때부터 네 업은 소멸된다. 낮은 거 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질량의 거를 가지고 남한테 도울 때만이 남을 돕는 게 이타행이 된다. 그것은 물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원리를 하나 일깨워주고 네 인생을 바르게 살게끔 이끌어주는 것만이 이타행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인생을 바르게 살면은 네한테 필요한 물질은 네한테 스스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바르게 이끌어준 거라. 내가 물질을 주지 않아도 지 물질은 지한테 오게 돼가 있어. 바르게만 살도록 이끌어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는 만큼 내가 갖추어졌는가, 요런 걸 점검하는 거야. 누구한테 내가 말 한마디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자가 돼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이해 가게끔 받아들이게끔 그래서 그렇게 살게끔 이끌어줄 수 있는 나를 갖추어 놨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어른 때는 척도입니다. 간음이 되는 척도야. 간음은 말로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바르게 살게끔 해주어서 간음이지. 옷을 벗어갖고 저쪽에다 추운 데다가 벗어가 줬다고 간음이 아님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간음이라 하는 게 물질을 주면 간음으로 생각을 했지 않느냐. 이거는 물질은 방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옷을 벗어갖고 저 사람은 추운데 벗어주면 하나 벗어줬죠. 또 2개 벗어주지요. 기껏 해봐야 3개 더 있겠나. 3개 벗어주면 니 빨가벗고 있어. 그 다음에 추운 놈 오면 니 그때 의할 낀데. 어째 간음이 되노? 니 건 니가 입어갖고 몸을 건수해야 지적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존이 되지. 네 몸은 네가 건수를 해야 돼. 내 옷을 벗어가 저놈 주면은 그러면 간음질 자격이 없어져. 네 옷은 네 입으라고 네 줬다니까. 대자연이 네 옷은 네 입으라고 네 줬고 돈은 네가 쓰라고 네한테 줬고 물질은 네가 쓰라고 네한테 줬고 재주는 네가 쓰라고 네한테 줬지 남 주라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네가 잘 써라 네한테 준 거를. 그렇게 해서 너를 잘 보존하고 이걸 잘 키워서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라. 중생이 나를 믿게 하라. 아주 오행도 반듯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도 곱게 들고 아주 멋있게 들고 뭐가 주위도 이렇게 잔디밭도 착 깔린 데서 이래 앉아갖고 잘 지내고 하니까 그 사람을 믿는단 말이에요. 학고방에 이래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면 안 믿어. 신비성이 없어. 찌그러진데 이 수구리가 들어가면서 밭에 가면 이래 살면 그 사람은 믿음성이 안 보인다니까. 그럼 그 사람 말하는 걸 누가 듣겠어요? 갖추는 것 중에서 덕목이 그것도 있는 겁니다. 너가 주의를 잘 갖춰두면 사람이 너를 신뢰를 하니라. 옷도 잘 갖춰 입고 매무새도 잘 갖췄고 행동하는 것도 참 반드시 행동을 하면 너를 신뢰를 한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말대로 따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한 대로 바르게 이끌어주니 바르게 살아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타행이 되는 게라 도움이 된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절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간음이라. 간음은 그래서 자퇴가 우아하게끔 그리는 겁니다. 보석을 박아도 주고 보석을 촥 걸고도 있고 하는 이 그림이 뭔지를 너희들이 지금 바로 보이냐 이거죠. 부처님이 황금마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그려놨을 때 그 그림이 어떤 것으로 보느냐 이 말이야. 주의 환경이거든. 그리하여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음이 가서 따른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 주위 환경을 반드시 다스리지 못하면 남한테 믿음감이 떨어져서 너는 이타행을 할 수가 없다. 여기 답인 거라. 이타행을 할 수가 없어. 이타행을 하려면 네가 건강해야 되고 첫째로 내가 건강해야 돼. 그리고 내가 밥술을 떠먹을 수 있는 만큼 내 주위부터 먼저 다스려. 내가 궁핍하지 않도록 내부터 만들어라. 그런 연후에 내가 이타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이타행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잘 환경을 만드는 데에 노력을 하라. 지금 이 시대에 네가 네 주위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다면 너는 분명히 이타행을 할 수 있는 간음이 됩니다. 근데 그런 환경을 못 만들면 이타행을 할 수 있는 간음이 안 되고 나도 간음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밖에 안 되고 아직 공부를 하고 갖추고 있는 상황이지. 그건 나쁜 사람이 아니죠. 나쁜 게 아니고 너를 갖추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용도 아직까지 환경적으로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믿음이 가게끔 안 해놨기 때문에 조금 손발로 더 뛰고 너한테 더 친절하게 해가지고 믿음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지. 믿음이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타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무언가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개념을 바로 잡아야 돼요.